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 순서에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인의 나오시 준비돼 있죠. 자,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김영민입니다. 자, 이 주요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풀어주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 전당대회 8월 28일로 날짜는 이제 정해졌고요.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제 97그룹에 속하죠. 직접 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현재까지 강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제 차기 민주당 당권 경쟁의 스타트를 끄는 셈입니다. 네. 강 의원은 새로운 인물이 이끄는 새로운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당 혁신과 통합의 징표라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거란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출마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달라. 당대표가 바뀌면 민주당이 바뀐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출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혁신 이루어질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강병원 의원은 그 지역구가 서울 은평을입니다. 네. 은평을 재선 의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으로 항상 이렇게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97그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필을 보면 1971년생으로 돼 있는데 출생 신고가 좀 늦어서 1970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번이 서울대 농경제학과 89학번입니다. 89학번이기 때문에 아쉽게 안 들어가네요. 아쉽기는 아니래도 그래도 큰 범주로 그냥 97급이라고 하는데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의 총학생회장들은 모두 수배되거나 투옥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강병원 당시 학생회장은 그 학생회장 임기를 마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에 굉장히 뉴스가 된 그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정치는 노무현 후보 비서로 시작을 해서 수행비서로 시작을 해서 청와대 행정관 지냈었고요. 그리고 당초 전북 고창 자기가 이제 고향이 거긴데 거기서 출마를 했다가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했고 20대 때 국회부터 은평을로 출마를 해서 재선입니다. 그런데 20대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상대가 임종석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물이었죠. 네. 그리고 본선 상대가 오선 의원인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굉장한 거물급을 연달아 꺾어서 이렇게 파란을 일으킨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전해철 홍영표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문 중진들이 따라 이제 불출마되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독주 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97그룹의 이런 파이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일단 강병원 의원이 끊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론의 주자답게 대표가 바뀌면 당이 바뀐다. 새술은 새부대 그리고 패배 책임에서 더 자유로운 젊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의 이제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 97그룹을 다른 의원들 일단 97그룹을 양강 양박으로 표현합니다. 양강은 강병원, 강훈식 또 양박은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의원들도 좀 동참할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강강 박박. 뭐 출마 가능성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전히 큰 변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하긴 하죠. 오늘 그렇죠.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 캠프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당권 도전에 하나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사실 꽤 됩니다. 서른, 이인영, 전재수, 강훈식, 박용진 의원 등 이제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당 내에서는 어대명이다 이런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어대명.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고 결국 어대명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출마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예. 자연스럽게 제가 어제 99.9%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 이제 출마하고 하면은 당내 그다지 경쟁 상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느냐 개정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네. 현행 룰대로 하더라도 그다지 문제는 그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 다른 의원들의 움직임, 다른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어떠냐라는 것이 관심인데 일단 오늘 강병훈 의원이 소개한 바로는 이인영 의원이 어제 97그룹 이제 양강 양박과 회동을 했다 그래요. 조찬 회동을. 네. 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의원이 여러분이 결단하고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독려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출마 가능성 이렇게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도 안 나온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면은 출마 예상되는 우리가 이제 점칠 수 있는 의원들은 이제 범친문에서는 서른 의원 정도 그리고 네. 박범계 의원 뭐 본인이 아직 그 의사는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또 김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 경우에는 당과 국가 위한 사명감으로 전당대에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은 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일부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질하고 있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떻게 될까 아주 관심이 높은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소환되는 것은 아주 젊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죠. 86 용태론을 주장을 했고 또 최광욱 의원 겨냥해서 징계 이야기를 했고 네. 팬덤 정치와 맞섰고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가능성 있는 정치인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재명 의원에서 그 따지고 보면 겨냥해서 날카로운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 박지원 전 위원장이요. 뭐 승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무리하게 대표 경선에 이재명 의원과 맞설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최고위원이라면 또 그건 또 다르겠죠. 최고위원 도전이라면은.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탄의 문제인데요. 일단 출마하려면은 기탁금을 내야 됩니다. 당 대표 경선에 작년 경우에는 8천만 원 냈어야 됐거든요. 최고위원 되려면은 3천만 원 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그 당 뭐 선거 운동 경비 이런 건 별도로 치더라도 기탁금만 금이 돼야 되는데 정치 후원금 후원에 이런 것도 조직도 없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실탄으로 이거 운영을 할 거냐. 그거를 아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정작 전당대회를 지금 이제 뭐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거 선거인단 반영 비율의 문제입니다. 네. 현재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 이렇게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중을 좀 높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방안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초쯤 되면 전대 룰이 확정이 될 텐데 확실히 이 두 가지 쟁점에서 친명계냐 친문계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합의점이 나올까요? 일단 7월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보 등록도 받고 또 준비를 하고 할 텐데 그래서 다음 주 후반 정도면은 전당대 룰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대표 선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직 선거, 그러니까 대표 뽑는 뭐 이런 선거에서는 당원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 선거,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는 또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대표 선출 보면은 9대 1로 당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5대 5입니다.
대표 선거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의원이 45%. 대의원이라면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당원들 아닙니까? 네. 45% 가장 높죠.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이 5%에서 당심이 90%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름 10%인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리당원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또 국민 여론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인데 그럴 경우에 그 당연히 그러면 이제 대의원 비중을 좀 낮출 수밖에 없겠죠. 네. 어느 정도 낮출 건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 경우에는 투표권이 지금 당비를 6개월 이상 납입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3개월로 낮추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네. 그것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권리당원 입당한 또 이제 권리당원이 된 이른바 개딸들 네. 그런 그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룰은 민주당 지도 체제를 어떻게 변경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현행 민주당 지도 체제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변경하느냐 문제인데 일단 현행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죠. 그러니까 대표는 대표들을 뽑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을 뽑습니다.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많이 선택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그 라인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거고 또 야당일 때는 집단 지도 체제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1등이 대표가 되고 뭐 2등부터 몇 등까지는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체제인데 이 체제는 비이재명계에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계파 정치가 여기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은 일사불란한 지도력이 발휘되지 안해서 야당 최고위원회를 과거에 이렇게 봉숭아학당 이렇게 많이 비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계 친명계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선호하죠, 당연히. 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될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단일성 지도 체제가 조금 더 우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우세한 상황이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 대표의 힘을 좀 빼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힘을 뺀다는 걸까요? 일단 뭐 당원을 조금 손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될 때 대비해서라도 미리 힘부터 빼보자. 네. 대표 힘부터 빼보자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내용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네. 절충안을 만드는 것 어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이라든가 당직자 임명권을 좀 제약하자.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걸 합의로 바꾸자. 그러면은 굉장히 대표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는 이제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2명입니다. 이거를 1명으로 줄이자. 뭐 이런 방안들이 있겠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음 주 후반쯤 7월 초에 전당대회 룰 결정될 또 지도 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때 한꺼번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어제 당내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호회라는 모임에 안철수 의원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서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이 퍼졌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인 본인이 나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라며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내용의 글이 돌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의원이 전혀 사실무근의 조작글이다라면서 당권, 대권, 특정인 거명 등의 내용은 안 의원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서도 언급된 바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들이 또 다수 참석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심
자금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도 나오고요. 예. 또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지금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모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일단 이 2호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진짜 목적이 뭐였을지도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2호회는 국민의힘 서울 또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모임입니다. 네. 원래 이제 25명이 25일에 만난다. 매월 25일에 만난다 그래서 2호회라 그랬다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멤버가 25명이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매달 25일 정례적으로 만났다 그러는데 지금도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계속해서 만난다 그러는데 주축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2호의 시작 자체가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세훈 시장이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성남 분당갑 의원이고 당협위원장이니까 되지만은 그래도 첫 참석을 어제 했었고요. 또 차기를 노리고 또 차기 일단 당장 대표 자리를 노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접점을 넓혀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멤버는 아니지만 어제 김기현 의원이 참석한 것도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여기 대표 출마했다라고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 정체불명의 그 정보를 모아서 찌라시가 했는데 참석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럽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자기가 옳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정치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누가 조작을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을 해서 네.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는 세력이 당내 세력이 있다. 이렇게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비판적인 어떻게 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악의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지금 최종 단판에 이제 들어갔죠? 네, 오늘이 이제 법정 시한인데요. 예. 지금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3차 수정안으로는 노사 간의 간극이 이제 750원입니다. 1,080원 대 9,330원을 각각 제시를 한 상황이고 예. 지금 공익위원들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구간으로 9,410원에서 9,860원 사이를 지금 제시한 상황인데요. 오늘 안에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10,000원을 과연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궁금해서요. 그렇습니다. 뭐 말을 넘길 수 있을지는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노사 그 양측의 차이가 지금 750원으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면은 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그 합의를 봐봐라 수정안을 또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 각 9명씩 27명이기 때문에 공익위원회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밤샘 협상을 또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입니다. 이 절차 제기를 감안한다면은 7월 중순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있네요. 끌어도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